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저축, 근육연금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아마 많은 분이 내 무릎은 아직 쓸만한데 괜히 스쿼트 하다가 오히려 탈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섞인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몸에 좋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좋은 걸 선뜻 시작하지 못할까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요가 매트를 폈다가도 막상 엉덩이를 뒤로 빼려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스쿼트 잘못하면 무릎 나간다던데 괜히 운동한다고 까불다가 아예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함과 망설임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여러분이 아주 신중하고 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덤비는 것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운동이 보약이니 일단 시작해봐라 라는 식의 막연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체력을 고려해 수많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안전한 하체 강화 로드맵입니다. 그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의 하체 근육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50대와 60대. 근력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마음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골든타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스쿼트는 연골을 깎아먹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골을 24시간 철저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보호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훈련을 통해 무릎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기회, 그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는 12주 3단계 스쿼트의 여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그래도 운동하면 연골이 닳는 건 사실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는 소모품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릎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 최대한 안 쓰는 것이라고만 믿어왔거든요. 마치 귀한 보석을 잃어버릴까봐 보석함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보석이 아닙니다. 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기름이 말라 결국 녹슬어버리는 살아있는 기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자동차의 타이어라면 하체 근육은 그 타이어를 위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쇼바, 즉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만약 이 완충 장치가 녹슬어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타이어가 아깝다고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거운 차체의 무게가 타이어를 짓눌러서 가만히 있어도 타이어는 찌그러지고 망가집니다. 반대로 완충 장치가 새 것처럼 튼튼하다면요. 거친 자갈길을 달려도 타이어는 충격을 거의 받지 않고 멀쩡하겠죠. 우리가 스쿼트를 두려워하며 걷기조차 조심하는 동안 우리의 무릎 완충 장치인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말랑해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의 체중은 연골 혼자서 오롯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골을 가장 빨리 죽이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진실은 이겁니다. 무릎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연골세포를 훨씬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는 사실이죠. 스쿼트는 연골을 깎아먹는 행위가 아니라 연골 주변에 아주 두껍고 푹신한 에어백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에어백 없는 차로 불안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잠시 시간을 내어 튼튼한 에어백을 설치하고 마음 편히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불안한 삶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하는 이 12주의 시간표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딱 12주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릎을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하필 12주일까? 한 달만 하면 안 돼? 아니면 1년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럼 왜 하필 12주일까요? 우리 몸은 기계처럼 버튼 하나 누른다고 바로 근육이 쑥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 그게 바로 12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 시작하고 딱 4주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저는 신경이 기를 닦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뇌는 깜짝 놀랍니다. 어라, 주인이 갑자기 다리 근육을 쓰네? 하고 말이죠. 그럼 뇌는 그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신경 통로에 전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던 하체 근육들에게 야, 이제 너희도 일 좀 해야겠어. 깨어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뇌와 근육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속도로가 뚫렸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겠죠? 5주차부터 마지막 12주까지 두 번째 구간입니다. 신경이 닦아놓은 길 위로 드디어 근육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진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12주를 꽉 채웠을 때 하체의 힘과 걷는 능력이 평소보다 10%에서 20%까지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20%라고 하니 작아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던 분이 손잡이 없이 가볍게 발을 뗄 수 있게 되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12주는 단순히 힘들게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무릎 근육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손을 잡는 재결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무릎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 고마운 무릎이 다시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사 기간인 딱 12주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12주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그 안전한 저축 계획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드디어 실전입니다. 지금부터는 20대 청년들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하는 그런 힘든 스쿼트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시니어들을 위한 전략은 철저하게 안전하게 근육을 저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첫 1주에서 2주간 진행할 의자 스쿼트입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이나 식탁에 있는 튼튼한 의자 하나만 가져오세요. 왜 의자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엔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자 스쿼트는 의자의 엉덩이가 닿는 순간 무릎이 버텨야 하는 하중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즉, 운동 중에 언제든 무릎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는 셈이죠.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통해 기능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딱 10번만 제대로 해볼까요? 지금 의자 앞으로 가서 한번 서보시죠. 첫째, 발의 위치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넉넉하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발가락 끝은 정면보다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발을 살짝 벌려줘야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혹시라도 옆으로 휘청이는 낙상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 내려가 볼 텐데요. 여기가 오늘 전체 과정 중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앉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무릎부터 앞으로 툭 나갑니다. 그러면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뒤에 있는 문을 엉덩이로 툭 밀어서 닫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꺾이면 연골에 무리가 가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으면서도 무릎의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셋째, 시선은 바닥을 보지 마시고 멀리 정면을 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가 굽기 쉽습니다. 정면을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터치만 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보세요. 넷째, 이제 일어날 차례입니다. 사실 여기가 진짜 보약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앉을 때보다 일어날 때 우리 엉덩이 근육이 쓰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일어날 때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로 바닥을 묵직하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을 써서 쑥 하고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허벅지보다 엉덩이 쪽에 묵직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엉덩이 엔진에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딱 2세트만 해보세요. 주 3회면 충분합니다. 이 첫 2주가 여러분의 하체 기초 공사를 끝내고 앞으로 10주간 쌓아 올릴 근육 저금통의 밑바닥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딱 기분 좋을 만큼만 저와 함께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2주 동안 의자와 친해지며 엉덩이 엔진을 잘 예열하셨나요? 이제 3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어지는 2단계, 본격적으로 무릎 주변에 단단한 천연보호대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바로 하프 스쿼트 단계입니다. 이제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 볼 거예요. 하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근육보다 관절이 먼저 놀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앞에 의자 등받이나 튼튼한 벽을 잡고 시작하세요. 이 단계의 목표는 무릎 각도를 45도에서 60도 정도까지 조금 더 깊게 써보는 겁니다. 왜 60도일까요? 이 각도가 바로 연골 보호의 마법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연골을 맷돌처럼 갈아버리는 압력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깨울 수 있는 최적의 각도거든요. 1단계에서 엉덩이를 깨웠다면 이제는 무릎 위아래를 단단하게 잡아줄 에어백 근육을 채울 차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볼까요? 발은 어깨 너비, 시선은 정면. 이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뒤꿈치의 마법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신발 속 뒤꿈치 아래에 아주 귀한 보석이 깔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 그 보석을 뒤꿈치로 꽉 눌러서 지키셔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실려야 무릎 연골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내려가다가 무릎이 시큰하거나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바로 멈추세요. 그 지점이 오늘의 여러분에게는 가장 건강한 깊이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번에서 12번씩 딱 3세트만 채워보세요. 3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단을 내려갈 때 덜덜 떨리던 무릎이 묵직하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 에어백이 아주 튼튼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덧 12주 여정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7주 차부터 12주까지 진행되는 점진적 강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다리는 7주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와 근육이 서로 신뢰를 쌓았고 무릎 주변엔 이미 든든한 에어백이 장착되었죠. 이제는 통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무릎 각도를 90도까지 천천히 낮춰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단계를 기능적 독립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낮은 소파에서 일어날 때 혹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진짜 힘이 바로 이 90도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지물 없이 한번 시도해 볼까요? 1단계에서 배운 엉덩이로 의자 터치와 2단계의 뒤꿈치 누르기를 동시에 떠올리세요.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끈끈하게 움켜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뒤꿈치에 두되
발가락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꾹 누르며 발목과 무릎, 고관절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90도라는 숫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 깊게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릎이 뻑뻑해 조금 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 깊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무릎 수명 20년 연장 12주 로드맵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진행되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잠들어 있던 엉덩이 엔진을 깨우고 신경망을 복구하는 가장 안전한 기초공사 시기입니다. 이어서 2단계는 3주차부터 6주차까지 진행되는 하프 스쿼트입니다. 무릎 주변에 단단하고 푹신한 에어백 근육을 장착해 관절이 받던 독박 하중을 덜어주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7주차부터 12주차까지 이어지는 강화 스쿼트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단단히 움켜쥐며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능적 독립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12주의 흐름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8세트에서 12세트씩, 하루 딱 15분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이 작은 꾸준함이 모여 12주가 되는 날,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활기차고 자유로운 풍경으로 바꾸어 놓을 가장 확실한 근육 저축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무릎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실전 운동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시작될 이 1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슴 벅찬 풍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 다리로 당당히 올라가 마치 히말라야 산등성이를 만끽하는 자유를 누리고 계실 테니까요. 남들이 이제는 무리라고 말할 때 아직 내 다리는 튼튼하다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설 수 있는 그 활기찬 심장과 근육.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12주 프로젝트를 통해 저축하고자 하는 진짜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근육을 만드는 건 단순히 몸매를 가꾸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겪게 될 수많은 제약을 미리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즉, 나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80세가 된 여러분이 어느 화창한 봄날, 평소처럼 가볍게 동네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오늘의 당신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거실 의자 앞에서 딱 10번만 더 일어나 보자고 마음먹었던 내 자신이 정말 고맙다라며 빙그레 미소 짓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늘 배운 1단계 의자 스쿼트부터 딱 10번만 기분 좋게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축한 그 짧은 10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을 푸른 들판 위에서 당당히 걷게 할 것임을 저 근육연금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근육 저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